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3대1 주식 분할일이죠. 바로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에 월급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딱 맞춰서 지금 분할을 해주고 있어요. 주식 많이 사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이슈도 많고 호재가 많은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상승은 하긴 했지만 200일선 저항을 맞고 지금 121선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갈림길에 놓인 미국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시간 오늘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현재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해 오고 있는 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스탠스의 완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런 공격적 긴축이 계속될지 그 힌트를 연준 의장의 연설로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연설이 중요하고 그 연설이 있기 전에는 계속해서 주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뒤엎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3.1%까지 올라와 있고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한 3.5%까지는 올릴 예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당연한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유가도 다시 좀 오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95불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8월 평균 가격으로 보면 90불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월달 CPI죠. 9월에 나올 8월달 CPI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이에 엔비디아는 애프터마켓에서 4.7%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C 수요가 둔화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장의 약세 흐름과 900불대 기술적 저항에 닿으면서 3대1 주식 분할의 호재가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맵을 보면 테슬라가 0.22%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2% 넘게도 오르고 910불까지도 올랐었어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니까 다소 윗꼬리를 달면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에너지 주식은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별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4일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고요. 장 마감 후에 우리 시간 새벽 5시 이후에 발표가 되었어요. 엔비디아는 역시나 다를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의 매출액은 6.7빌리언으로서 예상치였던 6.83빌리언을 하회했고요. EPS 주당 0.51불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0.53불을 하회했습니다. 순이익 감소가 크더라고요. 매분기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충분히 올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조 원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의 656밀리언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고 전분기는 1.62빌리언, 전년도에는 2.37빌리언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쪼그라든 모습이죠. 자, 이 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분기 순이익이 이렇게 막대가 작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던 흐름이었는데 상당히 꺾인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6% 넘게 빠지면서 164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160불대 초반에서 지지를 보여줄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서 지금 지지를 충분히 보여줘야 될 자리인데 이번 지지를 잘 보여주고 상승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특수 상황이 끝났죠. PC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가격 역시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거의 반년 전 대비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50%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코인 채굴 시장도 약세에 있죠. 하지만 자율주행 및 AI 시장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엔비디아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게이밍 영역,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영역은 전분기 36억 불의 매출액이 20억 불로 상당히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거의 매출액의 한 40%가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주황색 막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영역은요. 그래도
전분기보다 한 0.1빌리언 정도 성장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게이밍 매출의 하락이 큰 게요. 마진율 하락을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이밍 매출이 잘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40%에 육박을 했었어요. 하지만 게이밍 영역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현재 오퍼레이팅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7.44%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 난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게이밍 영역이 엔비디아의 사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마진율 하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뭐 21,680불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좋았을 때보다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코로나 특수가 끝났기 때문에 PC 수요라든지 IT 수요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코인 시장의 하락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큰 호재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언니죠. 돈나무 누나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5,100만 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 부문과 AI 및 자율주행 사업 쪽에 장기 성장은 기대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엔비디아의 이러한 실적 하락과 가이던스의 하락은 시장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예상됐던 PC 수요 둔화가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3분기에도 이런 수요 감소세가 크게 반전되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IT 영역 쪽에 당분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나스닥은 0.41% 오른 12,431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200일선 저항을 맞고 지금 한 일주일이 넘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121선이 놓여있는 12,400 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21선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수 있고 이거를 뭐 이번 주까지 잘 버티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나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의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앞으로 힘을 그렇게 못 쓸 수도 있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애플의 고점을 이으면 이러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추세선 상단에 5일 전에 닿으면서 지금 애플이 좀 하락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고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 내려온다면 나스닥 차트도 그렇게 크게 상향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애플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나스닥도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러한 고점,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면은 나스닥도 상당 기간 횡보할 수도 있겠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은 조만간 아이폰 14라는 뭐 신제품 시리즈를 또 발표할 예정에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운 뭐 VR, AR 기기를 또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성장해온 애플의 저력을 한번 믿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의 900불, 200일선 저항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911불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하락으로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러한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모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틀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또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850불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저가가 나오면 계속해서 누군가 밑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차트는 뭐 끝난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여기서 시장이 크게 흘러내린다면 한 780불 선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뭐 하락보다는 상승의 여력이 아직도 더 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오늘 주식 분할을 하죠. 2020년 8월 이후에 두 번째 주식 분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20년 8월달 주식 분할했을 때는 5대1 주식 분할했었고 8월 31일에 했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이때 했을 때는 테슬라가 주식 분할 당일 12.6%라고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주식 상승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실제 주식 분할 이후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후에 다음 3거래일 동안 18%라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주식 분할뿐만 아니라요. 어제 제가 강력하게 뭐 말씀을 드렸던 테슬라의 신용 등급 상향이 올해 안에 펼쳐질 수 있고요. 트위터와 관련된 이슈도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AI 데이 파트 2가 있죠. 9월 30일에 있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현금을 올해 안에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또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테슬라 올해도 아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시장과 애플이 행보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여기서 뭐 상승할 필요도 없고요. 잘 버텨주기만이라도 한다면 테슬라가 올해 말에 1050불까지는 충분히 도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주식 분할 전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891불에서 한 1050불까지는 그래도 연말에 올라가지 않을까. 3대1 주식 분할을 하면 이 가격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주식 분할 이후 가격으로는 한 350불 정도 되겠네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모델 Y 롱레인지의 납품 시간이 최근에 단축이 되었다고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오더량이 준 게 아니라요. 실제로 생산 캐파,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델 Y 롱레인지 기본 모델이요. 현재 주문하면 최근까지는 2023년 4월에서 7월 달에 배송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이게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단축이 돼 가지고요. 2023년 뭐 3월부터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모델 Y 롱레인지 인덕션 휠을 추가한, 그러니까 이 200만 원짜리 휠을 추가하게 되면은 좀 더 짧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쪽 모델, 베이스 모델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델 Y 롱레인지 인덕션 휠 모델은 빠르면 내년 1월에나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 12월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기가 텍사스의 생산량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현재 기가 텍사스는 주당 1000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올해 말이 되면 주당 5000대 생산 능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연간으로는 26만 대 생산 캐파에 이를 것이고요. 내년 말에는 50만 대가 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프리먼트 공장은 연간 60만 대 생산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프리먼트 공장 주변에 땅에 새로운 공장도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전체적으로는 한 6%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아직 94%라는 포텐셜이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 능력 확장은 당연한 모습이고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분할일이에요. 아쉽지만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200불대 가격으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890불대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900불대로 마감을 했으면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300불대로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앞자가 8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이제 200불대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분할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프리마켓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리마켓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오후 5시부터 거래되는 테슬라 주식은 이제 앞자리가 2로 바뀐 200불대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물론 프리마켓 때 가격이 많이 오르면 300불대로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수는 3배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인 투자자는 정말 테슬라 투자에 큰 한 획을 긋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역시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14.8%의 보유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한국인 투자자는 무려 1.6%나 됩니다. 테슬라 주식의 1.6%나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5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20조 원 이상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에 20조 원이 넘는 시총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정말 재벌 회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하나의 재벌 회사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6%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양은요,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를 합한 그 투자금보다도 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테슬라 주식을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합한 한국인 투자자들의 금액이 테슬라의 이 1.6%에 해당하는 지분에도 못 미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을 보면 12.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나요? 그런데 지금 5천만 한국인이 이렇게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주식은 지금 2년마다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주식 분할 그거 펀더멘털과 상관없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폄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00세 할머니의 장기 투자 내역을 보면요, 1950년도에 세이프코라는 보험회사 주식을 샀어요. 15주를 샀습니다. 315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원 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57년 후의 결과를 보니까 57년간 9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 배당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주식 수가 15주가 17,280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수로만 봤을 때도 1152배의 수익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수익이 올라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테슬라 역시 50년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9번의 분할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파괴적 혁신 성장주는요.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수로만 1152배 수익 달성 한번 해보자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10배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물론만 주식 수로만 그렇게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